자, 이번 시간에도 1교시 7번 문제 해설을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요번 회차에 그 전력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두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된 것 같아요. 이번 7번 문제도 그 전력 거래소에서 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어떤 용어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전력 생산 비용 구성 요소에 대한 부분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은요.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은 한 번 나오면 그 다음에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요. 이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연구 과제를 이렇게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연구 과제로 용역을 준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비용평가 세부 운영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공부하실 수는 없어요. 이거 말고도 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데 잘 출제가 되지도 않고 또 어떤 그 이해도 잘 안 되는 이런 연구 과제라든지 운영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기에는 너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유형을 좀 파악하시고 기본적인 개념들, 그 다음에 그 개념들이 우리가 어떤 전력계통공학이라든지 발전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런 정도까지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출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일한 문제가 10년 내에 반복해서 출제된 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력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기능들, 용어들, 전력 단가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내용들은요, 반복해서 출제가 잘 안 됩니다. 자, 보시면, 발전 원가, 발전 단가, 정산 단가, 구입 단가, 판매 단가, 균등화, 발전 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제가 10년 안에 딱 한 번 출제가 됐고, 유사한 형태의 문제도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동적 요금 제도라는 게 한 번 나왔지만, 그 앞뒤로는 나온 적이 없죠. 밑에 보시면 전력 거래 가격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한 번 나오고 안 나왔잖아요. 10년 동안 한 번 나오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내용만 보시고 기출 문제 외적으로 더 이상 공부하는 건 좀 무리가 간다. 왜? 어떤 문제가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이 수십 가지가 있는데 다른 내용하고 그렇게 이제 크게 연관성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기존에 나왔던 내용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러한 내용들은요,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놓고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어떤 공식이라든지 정의라든지 핵심적인 사항들이 우리가 전력공학이라든지 전력계통이라든지 이런 쪽을 공부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만 어느 정도 개념을 좀 잡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가동 단계별 전력 생산 비용 구성 요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생산 비용의 구성 요소는요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 비용, 그 다음에 증분 연료 비용, 무부하 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전기라는 게 최초에 이제 기동하게 되면 기동시에 들어가는 돈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동을 해서 이제 무부하 상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부하 상태일 때 이제 아무런 부하가 없더라도 전기가 에너지가 전혀 소모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부하 상태라고 하더라도 터빈은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부하 상태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이 무부하 상태에서 부하를 증가시키면 발전기의 출력을 증가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출력이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증가하는 연료비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연료비를 증분 연료비라고 하는데 이 증분 연료비라는 것은 발전기 어떠한 출력에서 단위 출력, 즉 1kW의 출력을 증가시켰을 때 추가되는 연료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추가되는 연료비, 즉 증분 연료비는 발전기의 종류,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 그 다음에 계절 특성, 그 다음에 이 사용되는 연료가 이 가격이 변동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증분 연료비를 우리가 산정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전력 생산 비용 구성 요소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동 비용, 증분 연료 비용, 무부하 비용이라는 게 발전기 가격에 들어갑니다. 스타트업 코스트라는 것이 이제 기동 비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증분 비용, 그 다음에 무부하 비용에서 이 세 가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각각의 내용을 좀 보시면 기동비용이란 정지 중인 발전기의 기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그 다음에 기동연료비, 전력비, 용수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증분연료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기의 운전점에서, 어떤 운전점에서 단위 출력 증가 시에 추가되는 연료비인데 이 증분연료비는 항상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증분연료비는 또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로 표시할 수가 있다. 자, 이게 뭐냐? 발전기의 연료비 곡선 운전점에서의 기울기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서 이 발전기가
뭐 이 지점에서 출력을 낼 수도 있고 이 지점에서 출력을 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림상에서 이 지점에서 출력을 낸다라고 하면 이 곡선에 접선을 그었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증분연료비에 해당이 된다. 자, 그래서 이 증분연료비가 지금 뭔가를 미분한 거 아닙니까? 이 곡선은 어느 지점에서의 그 변수로 미분하게 되면 기울기가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X축이 P라는 출력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발전기 변동비 특성 곡선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 부분은요, 전력계통공학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는 발전기의 출력 PG의 2차 함수로 되어 있거든요, 이 곡선이. 얘를 이 변수 PG로 미분하게 되면 그게 어떠한 출력에서의 증분 연료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무부하 비용. 발전기가 무부하 운전 시에 시간당 소요되는 비용이다. 자, 발전기는 무부하 상태라고 하더라도 전력을 공급하지 않더라도 터빈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뭐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에서 핵연료로 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터빈은 계속 돌아가 줘야 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발전기 무부하 시의 시간당 소요 비용인데 이 부분은요, 증분 연료비 곡선과 종축의 교차점이다. 자, 증분 연료비의 곡선에서 여기 이제 만나는 이 접점이 이렇게 가는데 이것과 종축과의 교점이니까 이 부분이 무부하 운전 비용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요소가 가동 단계별 전력 생산 비용의 구성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이렇게 풀어서 쓰시게 되면 10점짜리 문제로 딱 떨어집니다. 한 20줄 정도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사항만 좀 암기를 해 두시고 기본적인 개념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외적으로 여기 앞부분에 제가 해설서에는 추가적인 내용을 더 실어놨는데 그거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사항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이 정도 내용만 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 1교시 7번 문제 해설을 해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8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